있어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큰 거 해야 해요. 좁으면 남들 보고 비키라지. 공간을 크게 쓰고 누가 뭐라든 해결하는 건 남들한테 맡겨버려요. 문제 해결이 직업인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배려해주지 말고 일을 키우세요.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약 제 행복만을 고려했다면 고민 같은 건 금방 지나고 사라졌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어찌나 관심이 많은지 그들의 시선을 고려하는 바람에 제 고민은 길고 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선택도 제가 가진 조각이라서 저는 그 선택들이 마냥 믿지만은 않아요. 결국 나를 믿고 즐겁게 살 거지만 문득 갑자기 화가 나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 선을 믿고 무슨 일이든 저지르려고요. 선만 지킨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제 알바인가요? 그 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다른 사람 권리 침해하고 말을 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그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 행복을 지켜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오늘의 오프닝은 3화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휘말리지 않고 올바르게 일을 키워나가보자고요. 아니면 3화를 다시 듣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페이지 터너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라서 끝나지 않는 책 페이지 터너 DJ 나인 준이 딩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 해결책으로 첫 문을 열었던 페이지 터너가 공식적인 마지막 화 4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터너의 특별한 4화를 위해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4화를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부달라의 소금, 부달라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바로 부산 턱별시의 시연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연 PD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특별한 시간, 부산 청년들의 솔직하고 신선한 시각으로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산 턱별시에서 PD를 하고 있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페이지 터너 팀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연 PD님은 따로 활동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동안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제 이름이 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시연도 괜찮고 션 이렇게 한 글자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시연이라고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디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션님한테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선 저희 페이지 터너에 와주셨으니까 최애 프로그램은 저희겠죠? 아닌가? 부턱씨 다음은 아마 페이지 터너가 아닐까. 그쵸. 부턱씨 다음으로 저희일 것 같은데 저희 최애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PD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취자분들의 관심을 끌어당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프롤로그가 너무 신선했어요. 그 고민 해결책으로 시작되잖아요. 솔직히 책이란 게 제 기준에서는 일상생활에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고민 해결책?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생각을 해냈지? 싶어서 감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녹음을 오면서 정주행을 했어요. 감동이다. 이 정도는 해야죠. 최애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정주행 하신 김에 약간 기억에 남는 책도 괜찮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중에 좀 기억나시는 그런 파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 3화 대도시의 사랑법 딱 어제 듣고 왔는데요. 그 얘기가 좋았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체성이 작품에서처럼 성정체성일 수도 있고 성지향성일 수도 있고 그 PD님처럼 럭키비키가 될 수도 있고 아직 겁이 나서 보호필름을 붙이고 하는 사랑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되게 혼자 새벽 감성에 젖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부턱시 영도편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제가 외가가 영도여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영도 할매 얘기가 되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들은 어떻게 취합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도 부산 특별시를 만들곤 있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와, 진짜 반전인데요. 어디 사람 같았어요? 부산 같았어요? 아까 사투리 보면 좀 부산 사람 같았었는데. 제 고향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서 대학을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안 그래 보이긴 하는데 정자에 할머님들 앉아 계시면 여기서 뭐 해요? 이러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듣기도 했고요. 박물관 같은 데서도 많이 생각을 받고 제가 생각한 거나 찾아본 거를 작가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션 PD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평소에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도 그렇고 책에 대해서 저희만큼이나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따로 독서 모임 회장이었나를 맡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독서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매년 2학기에 하는데 제가 글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을 모아서 독서 클럽을 활동을 해왔거든요. 팀장을 믿고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노동 문제 아니면 대도시 사랑법처럼 다양한 정체성 얘기도 해봤고요. 온라인 사회 속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사회 문제 이야기도 나누고 성격도 잘 맞아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글 쓴 거 같이 공유도 하고 블로그 서로 이웃도 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PD님이 어떻게 이렇게 페이지 터너 프로그램과 알맞는 게스트분을 섭외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함께할 저희의 4화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 4화는 4명으로 본격적인 과몰입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뭐야? 저희 DJ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셨나 목이 조금 쉰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지난 3화에서 예고드린 것과 같이 4화는 한강 작가님 특집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드렸던 지난 화와는 다르게 한강 작가님의 책 소년이 온다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두 권을 저희 DJ분들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소년이 온다는 DJ 딩동 나인님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저와 준희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 소개하나? 더 읽고 싶게 소개해주신 DJ분을 이번 4화의 아가리 파이터로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다 함께 실컷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년이 온다의 딩동님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소개드릴 책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진지하고도 또 절절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는 책입니다. 저는 작년이죠. 20살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촌 언니한테 이 책을 선물 받았거든요. 언니가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주면서 표지에다가 편지를 써줬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청취자분들에게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게 해줄 것 같아가지고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사촌 언니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요. 깨어있는 대학생이 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타지화된 사건과 얼룩져버린 정치색을 넘어서 진짜 당사자가 되어볼 수 있는 헛똑똑이와 사기꾼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주게 한 책이라 이렇게 전해본다. 스물의 혼란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테지만
적어도 내가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을 때 혹은 무지를 경계해야 할 때 너에게 큰 귀감이 될 거라 믿는다. 네, 사촌 언니의 편지를 빌려서 소년이 온다 책을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읽었을 때 처음 편지만 보고는 책 하나로 이게 가능한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라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는데 읽고 나니까 언니의 그런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감회가 새로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딩동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언니분의 편지까지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저한테 확 와닿아서 진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인님의 소개도 저 궁금한데요. 네, 소개하기 전에 혹시 딩동님 사촌 언니가 작가님이신가요? 편지 내용이 너무 책 내용도 잘 포함하고 있지만 되게 함축적이고 뭔가 표현도 너무 유려해가지고 되게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대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언니입니다. 언니한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소년이 온다 마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소년이 온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뭔가 소년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를 목격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 전개보다는 사건으로 인한 뭔가 인간 내면의 슬픔과 사건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현재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기분이 아니신 분들은 이 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두운 역사에 대한 것이고 사실 써있는 내용들이 되게 엄청 읽었을 때 슬픔을 저한테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소년이 온다 소개를 둘 다 들어봤는데 또 션님 저희도 질 수 없죠. 긴장해야겠는데요, 저희. 저희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소년이 온다는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시집입니다. 저는 또 시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겠다 이렇게 PD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시집을 읽을 때 조금 띄엄띄엄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시집은 한 번에 후루룩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주제가 다르게 있으면서도 똑같이 뭔가 작가가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뭔가 생명이나 어떤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를 보더라도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시집에서 나오는 시어들이 뭐 피, 뭐 해골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많이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고통에 그냥 잠식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일 수 있는 뭔가 생명의 애틋함, 또 생명이 소중하고 내가 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작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일 뿐 한강 작가님이 어떤 이제 소년이 온다나 채식주의자와 같은 이런 소설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들이 마냥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아까 나이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어둡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감정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이 시집을 좀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뭔가 소설은 조금 작가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면 시집은 뭔가 온전히 작가랑 조금 공감하고 교류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고 한강 작가님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고 소설에 도전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희 팀이네요. 듣다 보니까 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책이 소년이 온다랑 또 결이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션 PD님의 책 소개까지 들어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션 PD님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펀치 한번 날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번에는 설명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눈부터 감아볼까요? 떨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페이지 터너 팀원분들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퇴근 후 혹은 하루를 다 끝마친 시간, 따스한 주황빛 조명은 벽을 비추며 간접적인 빛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워진 요즘 날씨와 다르게 따뜻한 실내 온도, 눈앞에는 시집 한 권과 좋아하는 위스키 한 잔, 혹은 따뜻하게 데운 사케도 괜찮고요. 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분들은 따뜻하지만 그다지 달지 않은 차 한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진 시집 한 권, 바로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인데요. 표지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받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위로. 어쩌면 어둡고 고통뿐이라고만 생각했던 하루하루를 죽은 나무라고 의심했던 검은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알아보듯 암울할 줄만 알았던 나의 하루하루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침묵의 응원을 보내봅니다. 자, 알코올 혹은 따뜻한 차 덕분인지 아니면 담담하지만 따뜻했던 위로 탓인지 오늘 하루 검은 잠을 꾸며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힘든 기간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끌벅적한 활기를 넣어주는 신나는 응원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조용한 침묵 속의 위로와 응원도 괜찮지 않나요? 추운 겨울, 그리고 어두운 밤, 더 생각나는 한강 작가님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였습니다. 오, 뭐야. 저 완전 광고 그거 멘트인 줄 알았잖아요. 분명 제 옆엔 지금 술이 없는데 취한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에 취한 것 같아요, 벌써. 사실 시집은 분위기가 반이거든요. 딱 이 샤님이 말씀해주신 분위기에 탁 취해서 이 시집을 펼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생각한 게 확실히 여름보단 겨울, 그리고 낮보단 밤에 더 잘 어울리는 시집이라 생각했어요. 원래 저희 마이크는 4개인데 DJ분들은 3분이라 가지고 항상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빈자리 없이 더 알찬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저 작가에게서 태어나서 독자의 시선에서 창조된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2권의 책을 다시 읽는다면 저는 잠시 여러분이 되어볼 수 있겠죠? 제가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을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읽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누가 잘 소개했나? 과연 누가 제 다음 책을 정해주셨는지 오늘의 아가리 파이터를 한번 선정해봅시다. 1화 이후로 4화, 몇 화 만이죠? 여튼 꽤 오랜만에 돌아온 아가리 파이터 자리 선정입니다. 저부터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션피디님. 오 마이 갓! 저는 션피디님이 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책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너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보다는 밤에 또 여름보다는 겨울에 지금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션피디님은 어떤 분을 선정하셨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이 많이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DJ 딩동님이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촌 언니분께서 써주신 편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쓴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책 소개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서점에 가서 다양한 책들 사이에 사촌 언니분의 편지를 읽으면 저 바로 책 들고 계산서로 갈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분 지목해볼까요? DJ 나인님. 사실 딩동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시험 PD님 뽑긴 했거든요. 저희 같은 팀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사실 이제 책을 소개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책을 읽는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저런 분위기에서 한번 저 시집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꼭 한 손에 위스키, 한 손에 시집 한 권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 차례인가요? 저도 션 PD님을 뽑겠습니다. 여기 왜 그래요? 일단 저랑 같은 책을 리뷰하셨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이랑 제가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 책이랑 또 션 PD님이 설명할 수 있는 이 책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것도 새롭게 다가왔고요. 또 나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책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좋은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떨떨하네요. 그럼 오늘의 아가리 파이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션 PD님. 축하드립니다. 와, 게스트로 나왔다고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들? 저희 안목이 높거든요. 눈이 높습니다. 역시 페이지 터너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시집을 그렇게 자주 읽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집은 진짜 여러 번 읽은 책이었거든요. 제가 시를 자주 안 읽은 이유가 저는 학창시절에 생긴 버릇 때문인지 뭔가 해설지에 나온 해설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거를 잘 못 고쳐서 지금까지 시집을 자주 읽진 않았는데 이 시집은 말했던 것처럼 밤에 좀 힘들 때 읽을 때마다 저한테 느껴지는 해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달라지는 해설에 따라 그날그날 받는 위로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이제 추워지니까 사람이 좀 웅크려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심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게스트로 오셔서 선정되시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말을 잘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졌어요, 지금. 페이지 터너 위기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가리 파이터도 선정해봤으니까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번 주 트렌드 도서를 소개하는 책기라웃이 아니라 한강 뉴스입니다. 한강 작가님 특집인 만큼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강 작가님은 지난 10월 10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며 한국 문학사와 출판 문화사에서 아주 많이 화제가 되셨죠. 물론 책을 이야기하는 저희에게도요. 한국인이 번역되지 않은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된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을 이렇게 담담히 말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한국 문학은 대부분 한국어 문학일 수밖에 없고 그 시장조차 너무나 협소합니다. 한국 문학에서 1만 부 작가가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협소한 시장 안에서는 다양성이란 존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한국문학사와 출판문화사에 아주 큰 파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엄청난 의미를 눈치채셨나요? 이제 한국 문학의 시간은 세계 문학의 시간과 거의 동시간대에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한강 작가님의 신작이나 또 다른 매력적인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한강 작가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작가님까지 세계 문학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가능성, 출판 문화사가 빛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뿌듯한 마음에 설명이 잠시 길었네요. 그럼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부산 특별시와의 콜라보 이슈입니다. 잠시 본캐로 돌아가신 션 PD님. 네, 오늘 부산 특별시의 대표로 나온 부산 특별시 PD답게 부산에서 한강 작가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내 많은 공공도서관들인데요. 특히 부산시청에 위치한 열린 도서관에서는 지금 한강 작가님의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한강 작가 도서 전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주요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도서 전시 코너, 단편소설 낭독, 독서 토론, 필사 체험 등 직접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안 그래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한강 작가님 작품이 다 품절돼서 다시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맞아요. 준이님처럼 품절 이슈로 작가님의 도서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작가님의 책을 쉽게 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딱 12월 말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니 그 전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도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몰랐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곳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이번에 한 건데 혹시 창비 부산이라고 아시나요? 소년이 온다를 출판한 출판사 창비에서 독자와 작가를 이어주기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출판계 최초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부산 공공도서관과 같이 특별 행사가 진행되진 않지만 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지필 모습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작가의 방, 각종 모임과 강연이 진행되는 창작홀 등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 문화공간이라더니 되게 넓고 쾌적한 공간일 것 같아요. 요즘 MZ들이 부산에 놀러 온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닐까요? 부산의 건축물이고 청년 문화를 상징하고 무엇보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서점이라는 특징이 방문하기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야, 부달라의 브레인이 여기 계셨네요. 잠깐만. 제 멘트 뺏어가셨어요. 그래도 딱 하나 제가 엄청난 정보를 숨기고 있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창비 부산은 부산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딱 알맞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MZ분들, 부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분들도 방문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를 페이지 터너에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부달라의 소금 같은 존재. 이제 부달라의 빛, 페이지 터너의 대장, 저희 PD님이 준비한 이슈를 소개해 드릴 차례네요. 네, 다가오는 12월 7일 토요일 다들 뭐 하시나요? 바로 이날 서면 주디스테와 젊음의 거리에서 텍스트의 부스가 진행된다고 해요. 말 그대로 텍스트가 힙해진 요즘 책방 크레타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스입니다. 저희 PD님도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셨다고 하니 페이지 터너의 DJ가 안 갈 수가 없겠죠? 절대 상품 증정 그런 세속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릴레이 소설, 당신을 살린 편지 등 다양한 부스가 있다는데 또 말만 들어도 너무 기대되잖아요. 저는 7일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상품을 받으러가 아니라 부스 참여하러 못 갈 것 같아요. PD님도 같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어떡해요, 저? 그렇다면 마우스 북페어에 오시면 되죠. 11월 30일과 12월 1일 단 이틀 동안 서면 상상마당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독립출판 도서와 작가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요. 페어가 열리기 전에 작가님들과 글을 쓰고 책도 만들고 낭독도 할 수 있는 1일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 알찬 만큼 소수 정예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네이버에서 예매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자고요. 독립출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꼭 가야겠어요. 독립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면 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평 없이도 제게 맞는 글을 찾아냈다는 게 꽤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만 아는 작가, 나만 아는 책, 나만 아니까 더욱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죠. DJ분들은 한강 작가님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가요? 부산이 아니어도 뭐든지 말이에요. 저부터 얘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저는 과가 과이다 보니, 참고로 저는 국어교육과입니다. 과가 과이다 보니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셨을 때 와, 이거 교수님이 또 이야기하시겠다 라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필 듣고 있는 과목이 현대문학사인데 아침에 이제 갔더니 교수님이 한강 작가 이제 현대문학사 책에 또 오르겠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책은 근데 지금이 아니어도 저번부터 이제 그런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오고 있었다라고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임용에 한강 작가님 작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국어 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한강 작가님을 또 말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저 진심으로 반했어요. 너무 많이 부끄러운데? 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리 가벼운 여자인데. 저는 아까 그 책 소개해드렸을 때 사촌 언니한테 책을 선물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앞에 편지를 읽고 이건 미친 책이다. 너무 기대가 된다 싶어가지고 KTX를 타고 이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 책을 읽었는데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이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던 울음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게 주말이어서 하필 만석이었어요. 심지어 역방향 승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좌석이었거든요. 이제 앞뒤 양옆 대각선으로 다 사람이 차 있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울음을 진짜 열심히 참고 일부러 그 소년이 온다 표지 잘 보이게 이렇게 책으로 가려도 보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이 눈팅이 밤팅이가 된 얼굴을 정리한 울음 이슈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연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하필 또 휴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휴지 한 움큼 떼가지고 책을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한테 반하신 션님의 이슈도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내에서 독서 클럽을 했었잖아요. 사실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슈를 나눌 기회가 적었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날 단톡에 불이 났습니다. 막 이모티콘 귀여운 것도 날아오고 뭐 이런 작품도 괜찮다.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괜찮고 읽어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귀엽고 이런 책으로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좀 좋았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다들 아시나요? 네네. 읽어보셨어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제주의 4.3 사건을 다룬 소설인데 제가 또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제주도 출신으로서 4.3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저희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혹시 저랑 같이 읽을 사람? 저요. 아싸. 그럼 저희 나이님의 또 이슈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실 앞에 분들이 너무 뭐랄까 지적이고 그런 이슈를 아이고. 아이고. 지적이고 감상적인 되게 이슈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한강 작가님이 연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또 고대 출신이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연구전 구연전?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을 때 진짜 단톡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라이벌 의식도 되게 느껴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친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뭔가 경쟁하는 학교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게 뭐 이슈라면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귀여운 질투네요. 그래요. 저희 수준은 단톡이 불난 게 아니었네요. 연구전 구연전 이길 수가 없겠는데. 당분간은 연고전이 맞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부터 또 작가님의 부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페이지 터너 DJ분들의 귀여운 이슈까지 이 4화의 타이틀이 한강 작가 특집인 만큼 듬뿍 담아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특집으로 진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더 넓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가지고 페이지 터너의 마지막을 더욱더 풍성하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4화의 마지막 코너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오하! 네,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읽고 이 페이지 터너 녹음에 참여했었는데 이 시집에서 가장 좋은 시를 꼽으라고 하면 파란돌이라는 시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 조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있었네 파르스름에 더 고요하던 그 돌. 나도 모르게 팔 뻗어 죽고 싶었지.
그때 알았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처음 아팠네. 그러려면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 네, 저는 이 식구가 한강 작가님이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아픔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삶에서 파란 돌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문학이 줄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저희 페이지 터널을 들으면서 그런 파란 돌을 찾아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처음에 페이지 터너 나와줄 수 있냐 얘기를 들었을 때 한강 특집인데 혹시 읽은 책 있어? 했을 때 제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가지고 덕심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덕심으로 시작한 게 읽으면 읽을수록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 매력에 계속 빠지는 책을 부달라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페이지 터너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진짜 설렜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눌 준비하면서 설렜습니다. 살짝 말 저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죠? 대단하신 거죠 뭐. 저 거짓말 못합니다. 저. 시연 PD님이 되게 좋은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책도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제가 오늘 녹음실 오면서 가방에 책 2권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 드린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고요. 하나는 12월이 오는데 녹음일 기준으로 딱 한 달 남았네요.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요. 맞아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날 알바하러 가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표지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읽기 시작했는데 김금희 작가님의 연작소설 크리스마스 타일입니다. 이게 또 창비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있네 했는데 저는 이 책을 크리스마스라는 핑계로 따뜻하고 마법 같은 하루를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고 싶은 우리 어른이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크리스마스 때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른이들이네요, 진짜. 그럼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소년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좀 현재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읽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사실 삶을 살면서 되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마주하려면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게.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의미가 많은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한강 작가님의 책들이나 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 발치에서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노벨상 수상이 당연한 거였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 있어서 좀 놀랐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었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채 수상자를 선정했다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프닝에서 했던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히고 행복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말이요. 이 수미상관적 구조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책의 프롤로그부터 4화까지 느긋하게 책 이야기를 하며 왔더니 정말 마지막 에필로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늦여름에 만난 저희가 12월 25일 성탄절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은 늘 서투른 법이라서 매번 완벽한 마지막을 기약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늘 애틋한 법이라서 상상 속에 그려왔던 완벽한 결말로 매듭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페이지 터너는 완벽한 결말이 아닌 질척이는 감정이라도 꾹꾹 눌러 담은 페이지 터너만의 에필로그를 준비해 올까 합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들 꼭 에필로그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가오는 12월 25일 저희 페이지 터너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는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터너 DJ 준이, 나인, 딩동, 시안이었습니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센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김진, 구성 이효은, 참고 출판 N 한강 이후의 한국문학과 출판, 영상 이재림, 진행 김성린, 정지은, 진상우, 김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